25년이 벌써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와, 25년.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치열했다. 또 한 번 치열했다. 모든 순간 치열했다. 훌륭하게 치열했다. 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올해도 살아남았다. 살아냈다. 인 것 같아요. 후회 없으세요? 후회가 그거잖아요. 25년 1월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 1년을 산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매 순간 치열했고 훌륭하게 치열했거든요. 후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1년을 꽉꽉 후회 없이 살 수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구글 캘린더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 단위로 짝짝짝짝짝짝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스케줄대로 사실은 해야 되는 일들을 해 나가는 25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해낼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스케줄, 조금 더 많은 양의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마무리할 때쯤에 치열했다. 그리고 후회는 남지 않는다. 왜냐면 다시 돌아가도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나?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잠깐 나태지옥에 빠지기도 했고 잠깐 앉아서 쉬기도 했고 조금 여유를 부린 시간들도 있겠죠. 저도 사람인데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해서 후회나 아쉬운 점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숨 막힐 정도로 운동장 뛰면 헥헥거리잖아요. 근데 땀 쫙 나면 기분 좋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직장을 그냥 다닐 때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돼도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가 달라지지 않아. 그 목표를 이뤄도 그냥 어차피 나는 똑같은 직장인의 삶이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한들 그냥 뭐 똑같이 그냥 잘 살아낼 예정이니까.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경영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회사를 따라가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내가 굳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져. 무엇을 해도 그냥 사라지는 삶을 살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내가 나를 경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고 내가 뭘 하면 무슨 일이 있는 삶으로 돌아온 다음부터는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했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은 12월이 아니고 7월, 8월이에요. 7월, 8월쯤에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하반기 결산, 상반기 결산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잘 흘러가고 있는지, 잘 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나는 과연 집중해서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해내면 내년에는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7, 8월 달에 시작이 돼야 돼요, 사실. 그렇게 돼야지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 바로 1월에 시작이 돼요. 지금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어떻게 준비된 게 없다면 사실 당장 다음 달부터 26년인데 뭐가 어떻게 시작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7, 8월 달쯤에 얼만큼 왔는지 점검하고 다음 연도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이미 나와야 되고 쭉 흘러가서 결국은 내년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실행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경영해야 되는 시점부터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목표나 계획들을 직장을 벗어나는 어떤 것들로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 작은 부수입 만들기, 뭐 새로운 뭐 목표 실현하기, 아니면 자기 커리어 쌓기 뭐 이렇게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를 못한다고 한들 달라지지 않고 혼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안정적인 월급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성하지 않아도 사실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느슨하게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목표랑 계획을 세우시고 달성하시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 근본적인 앞에는 나도 언젠간 내 일을 해보겠다. 나도 언젠간 내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평생 직장을 다닐 수는 없잖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누군가든 뭐 나이가 들어서든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든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결국은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해놨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행했던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퇴사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직장인분들도 자기 커리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목표와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만 나에 대한 목표와 계획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이게 회사 커리어에 대한 부분은 점점 작아지고 내 인생에 대한 목표와 계획,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커지면서 퇴사 준비가 되죠.
이제부터라도 해야죠.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계속 기회가 있고 우리 삶은 끝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볼 만하니까 해야죠. 목표를 세우실 때 어떤 식으로? 우선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목표와 계획을 그냥 세우시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뚱딴지 같고 바보 같고 뭐 엄청나고 소소해도 상관없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의지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써야 돼요. 이번 연도엔 이렇게 살아야지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써야 돼요. 글씨로 텍스트로 남겨야 되고 그 쓴 거를 여러 장 카피해서 냉장고, 화장대, 화장실, 변기압, 현관문, 신발장 모든 곳에 다 붙여놔야 돼요. 눈에 계속 보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쓰는 순간 각인이 되고 계속 보는 순간 그렇게 방향성이 잡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와 계획을 일단 적는다. 그리고 적은 것들을 여러 장 카피하고 크게 써서 보이는 모든 곳에 붙여놓는다. 이게 사실 실행하는 방법이거든요. 재밌는 거는 진짜로 1년 뒤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다 되는데 적어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다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목표를 세우든 계획을 세우든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적어서 보이는 곳에 다 붙여놔라. 그리고 1년 뒤에 다 이루어져요. 약속해요. 만약에 안 이루어지죠? 찾아오십시오.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무서울 정도로 다 이루어져요. 뭐 붙이셨어요 올해는? 저는 건물. 근데 정말 샀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제가 숙박업소를 여러 개 오픈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 개 오픈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호스텔이라는 걸 또 직영으로 임대라는 방식, 매입하는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적을 때에는 저조차도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오픈할 수 있을까? 건물을 그러면 몇 채를 더 사야 되는 거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흘러가서 제가 하고 있게 됐어요. 저는 그 핵심 목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적고 그 다음에 그걸 눈에 보이는 데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핵심 목표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굵직하게 들어가는 목표잖아요. 근데 굵직하게 들어가는 목표들이 달성이 되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실행이 자연스럽게 되는 목표나 계획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지를 치고 확장이 되어 있어요. 짜잘짜잘하게 옛날에는 오히려 막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이 목표들이 달성되면서 세부적인 목표들이 자연스럽게 달성되고 확장되는 경험을 해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과정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성장에 목마르고 정말 나는 여기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망상에 가까운 목표를 저도 쓰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될까? 그리고 사실은 적으면서도 될까? 이 정도는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는 아니고 될까? 되면 좋겠다. 되는지 한번 봐보자. 근데 됐네? 된다. 됐다. 되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적을 때에는 저도 적을 때 될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매년 이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당연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적으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도 게으르고 귀찮고 지금 뭘 자꾸 적으라 그러고 뭘 자꾸 하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해야지 사실은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저는 엄청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뭐 하늘이 존재해 주신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작은 거, 내 목표를 적어보는 거, 적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복기해보는 거,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또 세워보는 거, 세웠던 목표를 또 보이는 곳에 냅두는 거, 그냥 이렇게 작은 것들로부터 점점점 갭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엄청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건 1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차이는 1도, 2도.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갭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들으시면서 귀찮아. 뭘 자꾸 시켜 하시지 말고 엄청 대단한 사람들의 시작도 이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죠. 내년 것도 쓰셨어요? 26년도 목표는 내적으로 더 나를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 목표가 들어가야겠다.
항상 너무 앞만 보고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달성해 나가는 거에만 약간 중독된 사람처럼 살아갔거든요. 근데 나를 좀 채우는 목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목표를 세운다면 예전에는 3가지 다 꼭 달성해야만 하는 일과 관련된 목표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하나 정도의 그런 목표를 세우고 2가지 정도는 내가 나를 채워가는 목표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많이 고민돼요. 뭐냐면 내가 지금 과연 그럴 수준인가? 더 열심히 달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정신 못 차리네.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나와 그래도 조금 인생이 기니까 조금 천천히 가도 조금 즐기면서 가도 너무 달려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와 싸우는 것 같고 저는 옛날에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저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 행복을 조금 더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면은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저도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채워져야 제가 계속 일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6년도에 저의 목표는 성장한다, 생존한다, 살아낸다 플러스 어떻게, 왜 이 2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른이 아니라 그 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표 뭐 세우지? 계획 뭐 세우지? 도대체 뭐 그딴 거 어떻게 세우라는 거야?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것처럼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뭐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하면 즐거운 거 아니야? 이랬던 사람이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즐거움을 찾아서 채워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몰랐거든요. 근데 20대의 생각이 진짜 다르고 30대에 봤던 생각이 다르고 40대가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물론 다른 게 정상이긴 한데 50대의 나의 삶은 어떨까가 너무 물음표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 60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몰랐는데 뭐 20대나 30대나 40대나 똑같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씩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양희은 님인가? 그분이 어떤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든 내가 너무 좋다고. 20대, 30대, 40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 여유로워지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 그런 게 생기니까 너무 내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젊음보다 늙고 지금 나약한 자기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겠죠? 네,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당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26년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5가지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5년도에 내가 잘한 일 3가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25년도에 못했던 일 3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26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1가지 또는 3가지 정도 적어보시면 너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배달앱을 지우세요.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요? 26년도에는 나의 건강과 나의 소비를 위해서 직접 밥을 해서 먹는다. 그리고 5번째는 항상 미루고만 있었던 안 입는 옷을 버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깔끔하게 26년도를 시작하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어렵지 않거든요. 이 5가지 꼭 실행해 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26년도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년이 주어질 예정이니까 후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한번 뒤져보잖아요. 그럼 분명히 잘한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했는데 시작한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똑같았던 것 같은데 하는데 살펴보면 안 똑같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찾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한번 실행해 보시고 26년도를 위한 목표와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어차피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그래서 살아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25년도에 약간의 후회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26년도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목표와 계획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이 5가지 완료하신 분들은 완료했다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